조희대 특검법 관련해서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 왜 이걸 갖고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는 거예요?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그 후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여야 위치가 바뀐 다음에도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 흔들기라고 다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내용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게 아니라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다 말씀드리지만 과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한다고 해서 또는 특검을 제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서 판단합니까? 민주당이 판단합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특검을 가더라도 특검에 의한 여러 가지 법원에서 판결되는 겁니다. 그 지점이지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어요? 판결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대법원장 수많은 후보 중에 민주당에서 가장 반대 안 할 것 같은 후보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판결 결과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특검을 한다는 거는 너무 그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진 것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탄핵되는 국면까지 대법원 또는 이 대법관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실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이유를 가지고 구속 취소를 시켰습니다. 법원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판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러면 그게 바로 사법농단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때 수많은 판사들 다 재판에 붙였던 사법농단이 되는 거고. 아니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감나라 배나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사법부, 법원이 어느 정치적 편향성을 분명히 띠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가면서도 이 6만 8페이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다 읽지 않는다. 우리는 연구관들이 내놓은 요약 보고서를 읽는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께서 재판부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을까? 재판부의 사법부의 이 권한 자체, 권능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진짜 황당한 건데 말이죠. 대법관 14명인데 지금 모든 게 3심을 거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재판이. 이걸 대법관들이 그럼 1심부터 3심까지 다 읽고 판결 내립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쟁점되는 부분만 정리해주면 그거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재판이라는 게 다 부당한 거죠. 그 지적이 정말 위험한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특히 전원합의체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뭐 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1심, 2심의 내용을 더욱더 꼼꼼하게 보고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고 아니죠. 기대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2명의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그 2명의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연구의 출신들이에요. 근데 저도 뭐 법관의 편향성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에 관해서 정치적 편향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만약에 8대0으로 나왔다고 국민의힘이 야, 이 탄핵은 인용할 수 없어. 자, 문영배 특검하자라고 하면 그거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실제로 옮기지 않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실천으로 옮겼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계속 그 시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꼼꼼하게 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상고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법관이 뭐 몇만 페이지를 못 읽는다고 하면 사실 영장전담 판사는 수만 페이지를 다 읽고 반나절 만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요. 그 사람들 그럼 다 탄핵하실 건가요? 다 청문회 하실 건가요?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만 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원죄가 있는 정당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서
넘어가고 지리멸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많은 입법 권력을 갖고 있고 사실상 행정 권력도 쥐어지는 코앞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당원 당규를 고쳐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유지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거기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